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집을 내가 언제 사야 되느냐라는 건데 3번, 4번 이런 좋은 타이밍이 오니까 이 시점에는 들어가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 아빠입니다. 일단은 뭐 22년도가 거의 이제 저물어 가죠. 이제 아마 오늘이 이제 수능 날이었고요. 수험생분들이 수능을 잘 치기를 좀 바라겠고 원하시는 대학에 잘 진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올해가 뭐 이제 11월 이제 중순을 넘어가고 있고요. 이제 거의 한 달 반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되는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이제 부동산 방송이니까 23년도 부동산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 부동산 전망을 하려고 하면은 지금까지 나왔던 부동산 정책들을 좀 보고요. 과거를 좀 뒤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올 이미 뭐 시장에서는 뭐 기사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힌트를 계속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힌트들을 좀 포착을 해가지고 곧 이제 빠르면은 뭐 다음 달, 뭐 늦으면 또 내년도 넘어가겠지만은 아마 내년 상반기 안에는 또 다른 그런 정책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예측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는 겁니다. 일단 과거 정책들을 굵직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이제 9월 21일에 나왔던 정책이 되겠죠. 이 정책을 보면은 지방광역시도 그리고 조정지역 전면 해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역을 보면은요, 이 수도권은 인천을 투기월지구를 해제를 했고요. 경기도 외곽 5곳은 조정지역까지 풀었습니다. 파주 등을 포함해가지고. 세종 같은 경우에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했죠. 근데 이 정책이 딱 나오고 나서 시장의 반응 자체는 뜨뜻미지근했어요. 별 반응이 없었죠. 왜냐면은 규제를 풀어주는 게 너무 좀 소극적으로, 요즘 지역적으로 풀어줬죠. 그렇다 보니까 주택 가격에 거의 영향을 주질 않았어요. 오히려 가격이 계속 조정 장세에 있었고, 뭐 지금까지도 뭐 이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정책이 있습니다. 뭐 얼마 전에 발표가 됐죠. 한 지난주 정도. 11월 10일 대책이에요. 이 대책을 보면은 뭐 한 2달밖에 안 됐죠. 2달 만에 또 대책이 나온 겁니다. 이 대책을 보면 규제 지역인 서울 및 연접 4곳 외 모두 해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 과천, 성남은 분당하고 수정, 하남, 광명만 이렇게 유지를 해놓고요. 나머지는 다 규제 지역을 풀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15억 초과 대출 규제까지 풀었습니다. 뭐 정책이 나온 지 한 일주일 정도 밖에는 되지 않았다 보니까 시장의 반응을 살피려고 하면은 조금 더 시간은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모니터링 해본 결과 정확하게 뭐 도식화한다 라고 하면은 정책의 효과는 한 3모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모. 그 이유가 이 정책이 나오니까 주요 지역에 한 20억 내외 정도 되는 급매물은 좀 소진이 되고 있어요. 특정 지역에. 그리고 뭐 20억에 해당하지 않는 그리고 기타 경기도 지역에도 급매물이 일부 소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거래가 많이 되는 건 아니고요. 정말 이제 급한 매물들 가격이 종전 대비 많게는 뭐 40%, 막 50% 이렇게 빠진 지역들 특정 물건들이 소진이 되고 있는 것들이 포착이 됐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과거 정책이고요. 이제 앞으로 나올 정책들을 좀 예측을 해본다라고 하면 22년 한 12월 중에 뭐 예상입니다. 예상이다 보니까 이 정확한 시점 자체는 좀 틀릴 수는 있겠지만은 이 정도로 좀 예상을 해요. 나와 있는 기사들을 참조해서 보면은 그런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 매입 임대 사업자가 부활할 것 같습니다. 매입 임대 사업자의 대표적인 이제 아파트 임대 사업자가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파트 임대 사업자가 부활을 하면 뭐 어떤 혜택들이 나오냐라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게죠. 종부세 합산 배제 그리고 양도세 중과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가 되니까 당연히 장기특별공제는 같이 작동을 할 겁니다. 여기 이제 취득세까지도 뭐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예상을 좀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정책들이 빠르면 올 12월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시장의 반응은 좀 더 살아날 것 같다. 도식화한다라고 하면은 한 0.1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9.21 대책에서는 이제 반응이 없었다가 이제 11.10 대책에는 한 3모 정도의 정책이다. 라고 보면은 앞으로 나올 정책들은 좀 시장에 파급력이 있는 정책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올해를 지나서 23년도에도 역시나 규제 해제가 발표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역을 보면은 뭐 지금까지 남아있는 지역이 여기잖아요. 서울하고요. 경기도 일부가 남았는데 그러니까 내년도가 되면은 경기도 외곽도 좀 풀 것 같아요. 핵심지를 좀 남겨두고 서울의 외곽 지역까지 풀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경기
경기 일부 남은 지역들까지도 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의 반응은 이 3번보다는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시장의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거래량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좀 돌아보면 정책의 흐름이 어떤가요? 정책이 1번부터 이렇게 4번까지 있는데 정책의 흐름을 보면 기존에 규제가 되어 있던 것들을 계속 완화를 해주고 있다. 그리고 규제를 완화해주고 있다 보니까 기존에 내가 다주택자에서 부담이 됐던 분들은 이런 아파트 임대사업자가 부활을 하니까 사실 뭐 당장 매도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게 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하려고 했던 분들도 유리해질 수 있는 입장들이 계속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유주택자들은 이미 다주택자이거나 투자자이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본인들의 전략을 어느 정도 알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파트 임대사업자가 부활을 하면 제가 왜 이제 거래가 살아날 거고 기존 대비 전략이 수정이 될 거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파트가 내가 이제 두 채가 있다라고 봐요. 두 채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거주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한 채는 이제 비과세 요건을 받으려고 임박해 있어요. 그래서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가격이 계속 내려가는 것 같고 매도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과세를 받아야 되다 보니 이거를 팔아야 됐었거든요. 근데 아파트 임대사업자 이렇게 부활을 하다 보면 얘를 딱 등록을 해버리게 되면, 이 아파트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게 돼버리면은 사실 내가 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이런 어떤 전략적인 수정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이게 두 채뿐만 아니라 뭐 세 채 이렇게 있으셨던 분들은 원래 뭐 세 채이신 분들은 비과세를 받으려고 하면은 두 채를 다 팔아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전략도 있겠지만은 사실 종부세 부담 때문에 좀 한두 개를 팔려고 했던 분들이 대다수일 텐데, 이 정책에 부활을 한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묶어버리면 되니까요. 사실 매도의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묶어버리면 거주주택 한 채씩만 남으니까 거주주택 비과세도 가능을 하고 내가 상위의 급지를 옮겨갈 수도 있는 전략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강력한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그럼 집을 내가 언제 사야 되느냐라는 건데, 안타깝게도 무주택자분들은 이런 상황이 변화하는 것들을 좀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주택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전략적 수정이 나타나는지를 알아야 될 텐데, 대표적인 게 매수이고 전략 수정이에요. 전략 수정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처럼 이제 보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략 수정이 된다라는 건데, 이 전략 수정이 나타나게 되면 바닥을 다지게 됩니다. 가격을 뭐 매도할 이유가 없으니까 시장에 매물이 줄어들게 되고, 그렇다는 얘기는 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조급해지게 되겠죠. 살려고 했던 지역들이 있었는데 매물이 없어지고 바닥을 다졌다 보니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는 게 보이면 이런 것들도 사게 되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주택자분들은 당장에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좀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내가 무주택자다 라고 하면은 유주택자가 움직이기 전에 움직이려고 하는 이런 타이밍을 읽어가지고 이 타이밍 스팬을 줄이셔야 되는데요. 이 스팬을 줄이는 게 상당히 어렵죠. 유주택자의 마음을 이해를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뭐 주변에 있는 뭐 유주택자분에게 조언을 듣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스팬을 취해야 될 텐데, 여튼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무주택자분들은 항상 뭐 과거에도 그랬듯이 유주택자분들이 혹은 다주택자 투자자분들이 움직인 다음에 늦게 시장에 진입을 합니다. 늦게 시장을 진입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가격이 많이 조정이 됐는데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가격이 다시 오른 걸 사주게 돼요. 그죠? 즉 추격 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번 장에서는 좋은 기회가 왔으니까 추격 매수를 하지 말고요. 유주택자의 전략들이 요 타이밍이죠. 3번, 4번 이런 좋은 타이밍이 오니까 요 시점에는 들어가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